펄먼의 문제 해결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문제 해결 모델 펄먼입니다. 펄먼의 모델은 1957년에 창안이 됐는데, 자, 이것은 진단주의 입장에서 기능주의를 받아들였다 했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 이전까지는 진단주의와 기능주의가 서로 상충되어서 따로따로 진행했는데, 이것은 진단주의 입장에서 기능주의를 통합한 절충적인 모델이다. 절충주의를 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합적 방법으로 간주가 됩니다. 통합적 방법으로 간주가 된다. 이게 이제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건데 그 지문을 좀 이따가 보시게 됩니다. 자, 문제 해결 모델의 펄먼의 포피가 나왔습니다. 자, 포피는 영어로 쓰겠습니다. person, S입니다. person, 그 다음에 problem, 그 다음에 place, 그 다음에 process라고 하죠. 자, 프로그램은 여기에 등장하지 않고 이것이 단독으로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해결 모델에서 또 뒤의 영향, 존 뒤의 영향을 받았다. 이것도 시험 지문에 등장했었고요. 자, 반성적 사고 플러스 주체적 존재로서의 인간. 반성적 사고나 주체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것을 강조했던 것이 문제 해결 모델이다. 자, 문제 해결 모델에서 거기 보면 4가지 있었잖아요. 그 4가지 개입 기술에서 변화 동기나 의지가 약한 클라이언트는 적합하지 않은 모델이다. 부적합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거기 2번에 보면 문제를 도전으로 인식하도록 돕는다. 문제를 도전으로 인식하도록 돕는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번에 있는 거 있죠? 자, 주된 초점이 있습니다. 주된 초점은 클라이언트의 대처 능력 강화입니다. 주된 초점은 클라이언트의 대처 능력에 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문제 해결 모델 펄먼의 모델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정리해 드린 거예요.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최근에 핫 이슈는 이겁니다. 통합적 방법으로 간주가 된다. 그래서 나중에 통합 모델 공부할 때 이 펄먼의 모델도 여기에 넣어 드릴 겁니다. 자, 됐고요. 사회복지 실천의 발전기 1960년에서 80년 이 사이에 이제 통합 모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단일화 모델, 4체계 모델, 6체계 모델, 생활 모델이 있습니다. 거기 아래 각주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펄먼의 문제 해결 모델도 통합적 방법으로 간주되어 통합 모델에 속한다. 통합 모델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이제 최근에 출제된 문제에서 그런 패턴으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1957년에 나온 이 절충제에 해당되는 문제 해결 모델도 통합 모델로 보는 것이 이제 기출문제 지문에 의하면 이게 이제 옳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통합적인 방법론으로 보시면 돼요. 통합적인 방법론으로 이제 출제를 했으니까. 자, 5번에 단일화 모델이 있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 없고요. 4체계 모델 정말 잘 나옵니다. 별표 하나. 6체계 모델도 잘 나옵니다. 별표 하나. 생활 모델도 잘 나옵니다. 별표 하나입니다. 자, 이건 뒤에서 또 나올 거예요. 자, 단일화 모델입니다. 사회체계 모델, 사회학습 모델, 과정 모델을 결합한 모델로서 사회학습의 동그라미,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사회학습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기능과 자원확보, 활용 능력을 통해 사회 변화가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4체계 모델, 포괄적 관점, 4가지 체계니까 포괄적이란 말 쓴 거예요. 포괄적의 동그라미, 관점에서 클라이언트 체계를 사정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실천 과정에서 1. 변화 매개 체계, 2. 클라이언트 체계, 3. 표적 체계, 4.
행동체계라는 4가지 체계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복잡한 여러 수준의 체계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실천에 임합니다. 6체계 모델입니다. 여기 나오죠. 펄먼의 문제 해결 모델의 체계 이론을 접목한 겁니다. 펄먼에 의해서 제시된 문제 해결 모델을 끊어요. 체계 이론과 접목하여 이루어진 통합적 모델입니다. 문제 해결 자체보다 과정이나 단계에서의 활동에 중점을 둡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성장 과정에 참여하여 클라이언트 능력을 강화하면서 삶의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겁니다. 문제 해결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문제 해결 과정, 문제 해결의 단계,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게 바로 여기 있는 6체계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명 문제 해결 과정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생활 모델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즉 인간과 환경의 동시적 초점을 제공하고 문제, 거기 스트레스의 밑줄 별표. 이 생활 모델에서 문제는요, 생활상 스트레스로 접근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나 개인적 장애뿐만 아니라 생활과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통합적 관점을 취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 모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학자 한번 말씀드리면 단일화 모델은 골드스테인, 그 다음에 4체계 모델은 핑거스와 미난, 6체계 모델은 콤튼과 갤러웨이, 그 다음에 생활 모델은 저메인과 기터만이에요. 학자 이야기는 뒤에 나올 겁니다. 자, 뒤에 쭉 넘겨보시면 우리가 이제 통합적 방법에서 이 부분이 또 등장하게 돼요. 9번에 보면 통합 모델에서 나옵니다. 통합 모델 정리가 그때 될 거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만 써주십시오. 자, 5번에 그 단일화 모델, 4체계 모델, 6체계 모델, 생활 모델이 있잖아요. 거기 왼쪽에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거기에다가 이거 하나 쓰시면 돼요. 파이 이것이 바로 초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파이가 초점이다. 즉 단일화 모델이나 4체계 모델이나 6체계 모델이나 생활 모델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환경 속 인간, person in environment라고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환경 속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환경 속 인간, 이것이 바로 이 통합 모델의 초점, 즉 강조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 윤리, 윤리강령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치와 윤리는 우선 이거부터 가치의 개념과 윤리의 개념이 나오지만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value라고 하는 가치가 있고 ethics라고 하는 윤리가 있다. 가치가 큰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윤리는 가치로부터 나옵니다. 윤리는 가치로부터 나온다. 옵니다. 반대로 하면요. 가치는 윤리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자, 가치가 윤리보다 더 광의 개념이기 때문에 윤리는 가치로부터 나온다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 가치의 동의어가 신념이에요. 신념. 자, 윤리는 아시죠? 옳고 그름을 말한 거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윤리다. 그러면 가치는 뭐냐? 가치는 좋아하는 것, 다른 말로 선호하는 것, 그 다음에 바람직한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가치고 옳고 그름을 우리가 윤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치가 윤리보다 큰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윤리는 뭐냐면 이 가치에 따라서 나타나는 지침이에요. 지침이고 행동의 원칙이죠. 지침이고 행동의 원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윤리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지침, 이렇게 해야 된다는 윤리 원칙이 뭐예요? 윤리 강령, 에틱 코드라고 하는 윤리 강령이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치와 윤리에 대해서 기본기를 해드렸고요. 자, 갑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 및 윤리.